네, 긴급 진단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한미 첫 통상협의에서 7월 패키지 마련에 합의를 했다. 이제 관세 폐지에 한 발 더 가까워진 상황인 건지 아니면 여전히 경계심은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인 건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숙명여대 경제학부 강인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한미 2+2 통상협의가 끝이 났습니다. 트럼프의 깜짝 등장은 없었고요. 방위비와 FTA 재협상 얘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될 때까지 7월 패키지를 좀 마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긍정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우리 교수님은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비교적 이제 탐색전이지만은 그래도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합의된 내용이라고 하는 게 아주 구체적인 사안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거는 협상 의제를 좀 이렇게 좁혀서 한 4가지 정도로 축약한 점, 그리고 7월 8일 이전까지 후속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일정을 이제 제시한 거, 그런 정도인데, 그 4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7월 8일 이전에 상당히 이제 좀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4가지가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관세 그리고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사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안보 관련된 이슈를 또 의제로 미국에서 던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산업협력 관련된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환율 관련된 이슈를 의제로 포함을 했는데, 지금 당초에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범주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트럼프가 1기 때도 이제 강조를 했지만은 그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 바로 전주에 협상을 했을 때 방위비 문제를 갑자기 트럼프가 이제 들이밀어서 좀 당황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한테도 이제 그런 식의 돌발적인 사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안 하겠다는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좀 밀어놓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상호관세 중심으로 한 경제 이슈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다라고 우리 교수님은 또 평가를 내려주고 계신 가운데, 이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의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 부과가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또 관세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특히 자동차라든지 철강 쪽의 관세를 언급을 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철폐 가까운 수준으로 협상을 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는 좀 또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 같아요. 지금 그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게 품목별로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 부품 포함해서 자동차 그렇게에 대해서 이제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보편적 기본 관세라고 불리우는 형태로 10%를 모든 교역 대상국들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호 관세를 자기네들이 무역 수지 적자 규모에 비례해서 상대방 국가한테 차등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거를 이제 90일간 유예한다고 해서 고협상을 지금 진행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그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그 걸려 있는 게 큰 게 자동차 수출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미 수출 중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25% 관세를 부과한 거는 지금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지난달 수출 통계치가 나왔는데 대미 수출이 한 14% 정도 준 걸로 나타나고 그랬거든요. 벌써 타격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강도 우리가 주요 수출 품목인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우리가 낮추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제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그 피해 폭이 상당히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부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폐 가까운 협상 수준으로 좀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쉬워 보이지 않는 게, 그쵸. 지금 이제 품목별로 집어서 그 품목이 미국의 관심 사항이거든요.
지금 부과한 게 그 세 개고 앞으로 이제 예고를 한 게 반도체 그리고 이 의약품 관련된 것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무쇠화를 해주겠다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네.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점진적인 어떤 감축, 그러니까 품목별로 예컨대 예전에 이제 유럽 연합에 대해서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이나 뭐 전기차 관련된 부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25%에서 10%로 낮춰준 선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SUV나 일정한 우리가 이제 스테이크가 많이 걸려 있는 이런 자동차 품목에 대해서는 조금 전 품목은 아니더라도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좀 관세 인하를 요구해서 좀 얻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폐까지는 좀 힘들 수 네. 있을지언정 좀 유도리 있게 조금 어느 정도의 면제 폭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또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있잖아요. 네. 뭐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쪽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내용도 오갔다고 하는데 미국의 관심사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는 이 카드를 굉장히 현명하게 잘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카드로 좀 잘 협상이 오고 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카드에 대해선? 지금 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측에 요구한 사안들이 있거든요. 산업협력 관련돼서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뭐 유지보수 관리 이런 쪽에 상당히 우리가 좀 강점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사실은 최근 들어와서 이제 조선 그 선박 수주량은 이제 제일 많고 중국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이제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의 어떤 그 부상을 좀 견제하고 군사적인 뭐 군사력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 조선업의 재건 이런 걸 하는데 우리의 어떤 기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요구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해서 우리가 미국한테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충분히 윈윈하는 상황으로 협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금 의아했던 게 일본에선 나왔던 이야기, 방위비에 대한 얘기가 우리 쪽과 협상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FTA 재협상, 비관세, 장벽 논의도 전혀 없었는데 이 같은 배경에는 아직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은 데서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우리나라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아이, 없고요. 그럼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한 40여일 정도 뒤에 조기 대선에서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게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단으로 가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한부 비슷하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방위비 문제나 뭐 한미 FTA 재협상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고 또 방위비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작년 말에 바이든 정부하고 5개년치를 이미 다 12차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 마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내년에 2025년 6년 기준으로 이제 1조 5천억 조금 넘는 수준으로 우리가 분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예전에 일기 시절에 뭐 거의 지금 우리가 이제 11억 불 조금 넘게 분담하는 건데 그걸 100억 불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거의 뭐 10배 가까이, 10배는 안 되지만 거의 9배 정도를 네. 불렀는데 물론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협상 차원에서 일단 크게 지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내고를 할 가능성은 많지만은 그런 부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단에서는 갈 때부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좀 걱정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네네. 들어갈 때부터도 이건 우리는 분명히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국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관한 권한 자체가 없는 대표단이라는 거는 이제 주지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좀 일단은 좀 놓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트럼프의 어떤 이런 일단 이제 크게 진로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나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의 관세 정책의 성과를 조기에 좀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방위비 문제를 우리하고 엮어서 하게 되면은 사실상 뭔가 결론을 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베센트 장관이 얘기한 것도 조기에 뭔가가 성과물이 나올 것 같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약간의 좀 조기 성과에 대한 조급함 이런 것이 또 반영이 돼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방위비 문제는 일단은 좀 접어뒀는데 그걸 뭐 얘기를 안 할 사안은 아닙니다. 네. 친정부 출범하면은 당연히 그 문제 다시 들고 나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협상에서 환율 정책도 별도 논의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향후 어떤 쟁점들이 논의가 될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환율은 사실 이거 전에 트럼프가 8가지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라고 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자기네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네. 거기서 첫 번째로 꼽은 게 이제 환율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환율 문제는 지금 트럼프 정부 출범 전서부터 그 지금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 스테판 미란이라는 사람이 보고서를 쓴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 정책의 그 기조, 백그라운드 페이퍼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환율 문제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봉착하고 있는 무역 적자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고금리, 강달러 이런 문제에 기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네. 그거를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약세, 달러 약세 기조를 좀 가져가고 싶은 거죠. 무역 수지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거를 들여왔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 재무부가 연 2회 그 환율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는 걸로 지정이 됐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뭐 하여튼 몇 번 그런 적은 있어요. 제일 심한 게 이제 환율 조작국인데 거기 등재된 적은 없는데 그 요건을 보면은 경상수지 적자가 GDP 규모에 비해서 3%를 넘거나 아니면 대미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200억 달러가 넘거나 아니면은 이제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뭐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평가 절하를 유도한 그 규모가 GDP 대비 2% 정도를 넘거나 하는 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고 한 2가지 정도 걸리면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했는데 우리는 그 경상수지 그리고 대미무역 수지 흑자 문제에 걸려 있고 환율 시장에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평가 절하를 하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네. 환율이 이제 급등해서 1,480원이 넘고 이렇게 나왔긴 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유독이 우리나라 경제 뭐 성장 전망치 이런 것들이 좀 나쁘게 나오고 대내 불확실성이 커지고 탄핵 국면 이런 게 진행이 되면서 원화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원화 가치 방어를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개입을 했으면 했지 역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기는 됐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뭔가 이거를 이제 디펜스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도 있고 그건 뭐 적절히 잘 대응을 해나갈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 미국이 각국과 이렇게 관세 협상에 돌입을 하면서 중국과의 갈등도 어느 정도 해빙 무드로 좀 돌입을 할지 여부에 관심이 지금 모여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우리 대화할 준비 다 되어 있다라고 늘 강조를 해서 말을 하고 있고 물밑 협상 중이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또 오늘 장중에는 중국 쪽이 미국의 관세를 어느 정도 조금 좀 깎아낼 의사가 있다라는 또 보도까지 들려오면서 전반적으로 해빙 모드가 감지되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미중 모드. 미중 모드는 뭐 당연히 트럼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출구를 찾으려고 하죠. 그래도 지금 이런 상태로 치킨 게임처럼 이렇게 가는 거가 아주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중국은 중국대로 되게 뭐 애국심이 호소하고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끝까지 항전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145%까지 때렸는데 지금 와서 이제 하는 얘기는 뭐 그 정도 관세가 올라갔으면 더 올려봐야 어차피 의미도 없고 뭐 100%나 200%나 수입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다른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면서 지금 중국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은 미국의 뭐 정부 부채가 뭐 36조 달러, 우리 돈 한 5경이 넘는 돈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연방 정부의 어떤 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자가 높아가면 그 부담이 커지니까 당연히 이제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이자를 낮추고 싶어 하는데 최근에 이제 확실치는 않지만 이제 미국 국채 일종의 투매 현상 같은 게 뭐 일본에서 났는지 뭐 중국에서 났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게 투명화 되면서 이자율이 이제 엄청 오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반발도 이제 상당히 크고 인플레 압력도 생각보다는 이제 상당히 있고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무마시키고 자기의 관세 정책이 맞았다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려면은 성과를 빨리 내고 중국하고의 문제도 중국이 어느 정도 숙이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굳이 파국을 갈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겼다. 그러나 수습은 하겠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맥락에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금 열심히 지금 둘이 양쪽에서 지금 눈치 내지는 팀결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미국발 관세에 한국 경제는 제대로 혼통,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GDP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면서 역성장을 했는데 사실 관세 영향이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는 1분기 때도 역성장을 했는데 2분기 올해 경제 성장률은 더욱더 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분기별로 0.1% 밑으로 지금 성장을 한 게 5분기 연속된 거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97년도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 3분기 정도 지나면은 그래도 반등을 했는데 지금은 뭐 마이너스 0.1 뭐 거기서 왔다 갔다 거의 0%대에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IMF에서 그 수정 경제 성장 전망치 발표한 데서도 나타나듯이 2%였다가 지금 1%로 반토막 났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내역을 들여다보면은 그 GDP를 구성하고 있는 GNP를 구성하고 있는 그 요인들 소비,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뭐 순수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 내지는 뭐 0.1%막 이래요. 그래서 정부 지출조차도 지금 추경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마이너스로 나왔거든요. 0.1%.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장 저해 요인이고 제일 사실은 이제 위협적인 게 대외적인 여건 악화입니다. 이게 지금 관세 전쟁이 시작돼 가지고서는 유예됐지만은 만약에 이제 이게 90일 이후에 7월 8일 이후에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인하가 안 되고 관세가 계속 부과되면은 지금 타격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동안에도 사실 우리가 그나마 좀 버텼던 거가 수출 기여도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실질적인 타격을 크게 입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2분기, 3분기 경제 전망을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미국의 관세로 금리 인상을 늦출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한국도 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고환율 속 수출과 물가 사이에 우리 한국은행 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금리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경기 상황으로 봐서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지금 낮추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부채 문제가 가계부채도 1,900조 원이 넘고 뭐 정부 부채도 그렇고 뭐 기업 부채도 그렇고 자영업자들 뭐 소상공인들 어려움 말할 것도 없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 금리를 낮출 경우에 경기는 부양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또 이제 빚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하지 못하고 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칫 잘못하면 지금도 환율이 1,400원대에서 잘 안 내려오고 있는데 이 금리를 낮췄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하고의 금리 격차가 더 우리가 훨씬 낮은 거죠. 지금 1.75%포인트 정도 낮은데 더 벌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자금 유출 문제 또 이제 환율 우리나라 원화의 값어치 하락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예상을 할 수 있지만은 생각보다 심각한 이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지금 금리를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워낙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인하를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 트럼프 대통령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 국채, 달러가 동시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른바 셀 아메리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고 향후 이 금융시장의 변화, 미국 금융시장의 변화는 좀 우리 교수님이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그 트럼프 말 한마디에 뭐 하루에 주가가 막 위아래로 하면은 거의 10%까지 요동치고 이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사실 불안하게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이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무모함 이런 거가 이제 시장에 반영돼서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게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초입에 들어선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막 오르는 이런 상황에 이제 그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미국 경제의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이런 거는 그래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뭐 이런 견해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 이 환율 문제가 환율 전쟁 문제 아니 환율이 아니라 이 관세 전쟁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수습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후 한미 관세 협상과 금융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또 협상이 남아 있거든요. 우리 교수님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협상이 이제 다음 주에도 실무 협상이 있고 몇 차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우리 협상 대표단 입장에서는 뭐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고 너무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서 사이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관세 낮추는 걸 목표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할 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 받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를 줘야 되거든요. 그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많이 우리가 연구해 왔고 이미 작년서부터 예를 들면 뭐 무역 수지 적자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뭐 LNG 수입선을 미국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미 1년도 넘었어요. 그런 얘기. 그 방침 자체를 정한 거는. 그거는 새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 해결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등은 이제 좀 여기는 미국 입장에서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지 말로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하는 거는 전혀 이게 통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비관세 장벽 일부 비관세 장벽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일부 우리가 수용 가능한 보호 실익이 없고 보호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이런 부분은 이제 과감하게 좀 풀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입선도 전환하고 뭐 민간 항공기가 됐건 뭐 군수 물자 중에 고가 제품 이런 것들 수입 확대를 좀 늘려서 1차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하면서 또 우리 대미 투자가 어느 정도 이제 된다라는 거를 커미트는 안 하더라도 이 정도의 수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밝혀주는 게 트럼프의 면을 세워주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부디 오늘 마지막 나머지 협상 하루 날도 잘 무사히 우리가 또 원하는 소식 좀 들을 수 있도록 잘 협상이 타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대 경제학부 강인수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